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밖에는 이제 이재명 씨가 좀 검찰 출두하셔가지고 난리가 났네요. 나는 시끄럽고 지금 막 시끄럽네요. 그런데 또 축제인 줄 사무실에서도 알았어요. 우리는 꿋꿋하게 네, 유튜브를 촬영을 촬영하고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오는데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요. 경찰들이 많아가지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날도 추운데 고생들이 많으시네요. 이번 제목은 네. 주제가 뭐죠?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에 대한 건데요. 이제 네. 네. 얼마 전인 이번 달 12일에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주도 변호사 살인 사건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사실은 명확하게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실과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한거리에서 그 이성영 변호사가 자신의 차량에서 칼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한 살인범을 이제 잡지 못하고 2014년 11월 4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6년 이 변호사의 아들이 저희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밝혀달라고 제보를 하였지만 그 알팀에서도 노력은 했지만 진척이 없어서 취재를 중단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2019년 11월 자신이 이 변호사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서 해외에서 제보가 왔다고 하는데요. 제주도 폭력 조직 유탁파의 이제 일원이었던 제보자 김 씨는 유탁파의 두목인 백 씨가 식당에서 좀 이 변호사를 혼내주라고 이제 제보자의 친구 시켜서, 그러니까 유탁파의 두목이 제보자 김 씨에게 이제 시켜서 제보자 김 씨의 친구인 갈매기, 무슨 새들이 이렇게 많네요. 갈매기 손 씨가 직접 그 행동에 옮기게 됐다고. 네, 두목 백 씨가 김 씨한테 시킨 거죠. 혼 좀 내주라 했더니 이제 김 씨가 자신의 친구 네. 갈매기 손 씨를 통해서 이제 행동에 옮기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갈매기 손 씨가 이제 이 변호사를 혼내주는 과정에서 이 변호사의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이 변호사를 이제 살인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다 갈매기 손 씨는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확인해 볼 결과 식당에서 만나 이 변호사를 혼내주라고 한 두목 백 씨는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식당에서 이제 제보자 김 씨를 만날 수가 없었고, 현재 유탁파 두목의 말에 의하면 갈매기 손 씨는 살인을 해서 괴로움에 자살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잘못해서 그 투자가 이제 손해가 커가지고 자살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관련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손 씨가 갈매기 손 씨가 살인에 사용했다는 특수한 형태의 칼은 실제 제보자 김 씨의 칼이고, 제보자 김 씨는 평소에도 자신이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 정치 관련 큰 일을 알고 있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승영 변호사가 이제 정치 관련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 또한 제보자 김 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살해 현장을 많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보자 김 씨는 이 변호사를 직접 살인한 사람이거나 적어도 사건 현장에 있으면서 살인을 교사한 인물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보자 김 씨가 왜 이 사건을 제보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의 살인을 교사한 인물을 이제 압박하거나 아니면 유가족한테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났죠.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고 이제 이렇게 제보를 했었는데, 그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거기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보자 김 씨는 한 9개월인가 그때 해외 9개월 이상인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가 정지되기도 했고, 그 사이에 이제 태원이법이 시행되면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제보자 김 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보자 김 씨는 결국 체포돼서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네, 근데 이 재판의 판결이 완전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합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다만 그 RPD에 대한 협박 혐의가 인정돼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살인죄 유죄 인정해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이제 이번 달 12일 날 결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결국 또 무죄가 나왔네요. 네. 관세보상. 말이 주여. 안 나네. 네. 주여.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을 한 건데요. 그 이유는 이제 뭐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 제출된 정황 증거, 감정 증거만으로는 이제 어떤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뭐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제보자 김 씨 등에게 살인을 교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유력 정치인이라는 설도 있고 제주도의 한 호텔 경영자라는 설 등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씩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저는 근데 이분이 이제 범인인 것 같지만 증거도 이제 있고 네. 아니더라도 이런 끔찍한 슬픈 사건을 이용해서 돈을 뜯으려 했다는 점, 그런 마음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번 사건은 참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요. 네. 여러분은 부디 이제 이런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저희가 했는데 속편을 이제 살인을 교사한 사람이 누군지 과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할 수도 있고 반응이 안 좋으면 폐지하고 없는 걸로 하고 아무튼 예.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